1에서 2 사이에 이차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이 5래요. 그러면 대칭 축이 지금 정의역이 존재하니까 대칭 축의 위치를 보고 최소값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 축이 지금 x는 a인데 이게 a인 지점이야. 근데 1과 2가 요게 x가 1, 요게 x가 2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요랬을 때 최소값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그죠? 요 끝에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정의할 거야. A가 2보다 크다. A가 2보다 크다. 요 상태인 겁니다. A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F2가 최소죠. F2가 최소야. 그게 5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시면 E-A 제곱이나 A 제곱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얘가 5란 얘기. 그죠? 이런 상황. 자, 그 다음에, 음,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확인하고 가보자. A가 2분의 3이면, 아니다.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대칭축의 여기가 A인 상황이고, 여기가 X가 A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죠. 1, 2 사이에 대칭축이 들어왔을 때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보다는 크고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최소값이 여기서 나타나죠. 꼭지점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FA입니다. 그래서 A 대오분은 B가 되죠. 그게 5입니다. 자, 일단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야. 이번엔 세 번째.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대칭축은 여전히 X는 A야. 근데 이제 범위가 이 대칭축에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죠. 즉, A라는 친구가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최소는 우리가 이 구간을 보는 거니까 얘가 최소죠. 그래서 F1이 최소입니다. 그래서 1 대입하시면 A-1 제곱 플러스 B가 5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보자고. 자, 기억. A가 1.5일 때래.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요때죠. 1.5. 그죠? 그땐 B가 5다. 얘는 참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지금 B가 여기 있죠. 요식. 있고요. 여기 이제 있잖아. 그럼 얘 B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죠. 얘도 참이네요. 이번엔 A 플러스 B의 최대를 물어봤어. A 플러스 B. 그러면 요 경우, 지금 현재 이게 B는 뭔가요? B는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죠?
근데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A 더해주고 여기다 A 더해주면 얘가 5A가 될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2차 시계 형태를 띄었어. 그래서 얘를 2차 함수 개념으로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대칭축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 2차 항계수 분의 1차 항계수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A에 대한 2차니까 A가 대칭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가 2인 지점, 요쯤이 있겠죠. 얘가 2분의 2.5니까 요게 A가 2일 때라고 봤을 때, 2보다 큰 그래프 구간은 여기죠. 그럼 그때 최대는 어딘가요? 최대. 최대는 A가 2분의 5일 때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5 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4분의 50이니까 4분의 25 더하기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25인가요? 4분의 125가 최대값이 되겠죠. 아니다. 뭐래니? 쏘리. 얘가 1이잖아. 그러면 그냥 4분의 4죠. 그럼 4분의 29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개도 확인을 해봐야죠.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A 플러스 B의 범위잖아. 근데 이제 얘는 B가 5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것은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이 A의 범위 세 군데다 5를 더해 주시면 6, 7이 되죠. A 플러스 B가.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7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4, 7에 28이니까 얘가 아직까지 최대값입니다. 자, 이번엔 여기다 A를 더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A 더하면 3A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를 그래프로 확인을 할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대칭축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에 2차 항계수 분의 1차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요때의 범위는 1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1일 때겠지? 여기가 A가 1일 때입니다.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구간이 되고요. 최대는 A가 1일 때겠네.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면 최대값이 4라는 걸 알게 돼요. 따라서 최대값은 4분의 29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상식을 전개했을 때 xy 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에 지금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y 제곱이니까 y를 두 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꺼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x 한 번을 꺼내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꺼냈을 때 결국 4xy 제곱이 되는 거죠. 음. 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얘네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개에서 y를 꺼냈고 이번엔 앞에 하고 끝에서 꺼냈다고 했다면 여기서 이제 x를 꺼내겠죠. 그럼 똑같이 4xy 제곱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꺼냈다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12xy의 제곱이 될 테니 개수는 몇이다? 12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거 싹 전개하시면 되죠. 앞세, 뒤세, 앞뒤, 세배, 그리고 한 번 더 곱해준다. 그러면 y제곱이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야죠. 그래서 개수가 10이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얘를 구해달래요. 그럼 결국 실수부, 허수부, 자, 복소수에 관련된 등식이 있으면 이건 뭐다? 식이 두 배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여기서는 하나니까. 그럼 식이 두 개면 네 개가 되고 세 개면 여섯 개도 이렇게 두 배가 됩니다. 그럼 실수분만 보면 이렇게 해서 6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A입니다. 그게 14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기 3i 플러스 플러스 2ai죠. 그게 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값이 7이라는 걸 확인해 주고요. 얘가 14잖아. 그럼 b는 11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8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댈래요. 자, 연립방정식 풀라고 봤더니 형태가 1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대입법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y가 x 플러스 5죠. 그래서 대입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x의 제곱 10x 25는 2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5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5는 0이죠. 그러면 5로 정리를 하면 나누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x가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y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뭐야?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지금 분모에 2차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다? 대입을 해서 2차식으로 일단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알파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는 0이라는 정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k도 0,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두 근의 곱은 k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알파의 제곱이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을 1차로 바꾸자. 그게 뭐야? 3알파 마이너스 k입니다. 그 식을 여기에 고스란히 적용을 하시면 3알파 빼기 알파니까 2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사라집니다. 분의 1이 되겠네. 더하기. 똑같이 2베타 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괜히 k까지 넘겼네요. 그죠? k 놔두고 와도 됐는데. 좋아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냥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3알파다. 이런 의미라고요. 알파 제곱 k가 3알파니까 2알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친구 정리를 합시다. 어, 4 곱하면 알파분의 2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뭐냐는 겁니다. 이 두 식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하트로 분리가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는 알파 약분돼서 베타분의 1만 남을 거고요. 알파 베타분의 베타는 알파분의 1만 남을 겁니다. 그게 k분의 3이야, 이 소리야. 따라서 이 부분이 누구다? k분의 3이다. 즉 k분의 6이 1이다. 따라서 k가 6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정답은 6입니다. 다음 4차 방정식이 있는데 홀수차항이
없고 2차, 4차만 존재하니까 보기차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서로 다른 내실근이 존재한대. 음, 좋습니다. 그리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5일 때의 A 값이 무엇냐고 그랬네요. X의 제곱을 A로 치환을 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A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여기 얘기를 까먹었네. 자, 이렇게 4차, 2차 짝수, 차수만 존재할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음, 어, X에다가 알파를 넣은 경우랑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은 경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짝수분 곱했으니까 똑같겠지. 맞죠? 그러니까 알파가 한 근이면 빼기 알파도 한 근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 결국은 x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럼 만약에 베타가 한 근이면 마이너스 베타도 한 근일 거야. 그래서 x의 제곱이 베타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긴즉슨 요 a가 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a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걔네들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감마 델타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네 개 중에 두 개를 일단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걸 구분할 겁니다. 누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지.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두 근의 합이어서 2a 빼기 9라고 쓸 수 있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4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5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A는 7이었던 겁니다. 그죠? 상수 A를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그냥 7이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a 플러스 ai와 a 마이너스 ai 이런 친구들 실수부와 허수부의 절대값이 같은 친구들은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허수가 된다고 그랬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런 형태들이 나오면 일단 제곱을 해라 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 부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i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 다음과 같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2 곱하기 마이너스 i에 대하여 2n제곱이라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2의 2n제곱, 아니, 2n이구나. 근데 제곱을 했잖아. n제곱이겠죠? 2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으로 될 거야.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는 건데 2의 n제곱은 서로 같잖아요. 그럼 누가 같기만 하면 돼? i의 n제곱이 i와 같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음. 결과적으로 n이라는 친구는 저 n이라는 친구가 일단
몇이면 될까요? n이 1이면 되나요? 안 되죠. 3이면 되나요? 3이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 i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i가 됐지. 그죠? 근데 i의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게 4개씩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결국 7제곱도 i가 되는 거야. 그 다음 11. 그러니까 얘가 지금 4씩 커지는 구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4씩 커지는 숫자들은 4의 배수와 연관이 있고요. 첫 번째가 3이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k는 자연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102하래매. 102야.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k가 25까지, k가 1이면 3이잖아. 25면 99라고요. 그러니까 102하니까 n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전부 몇 개? 25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올 걸.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봅시다. 2의 n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보세요. 1 마이너스 i에 2n 제곱이 있었고요. 요 2의 n 제곱은 루트 2의 2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먼저 주면 2의 n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2의 2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요게 i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쟤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2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2n 제곱 똑같아서 이게 i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다니원에서 회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요 루트 2분의 1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는데 루트 2분의 1, 즉 코사인 세타, 즉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죠. 그럼 여기에 이런 상태인 거야. 45도로. 즉 지금 현재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이게 45도니까 8개로 나뉘어. 쪼개보면 이렇게 8조각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한 번, 즉 n이 2분의 1일 때, 즉 여기가 1제곱이면 요 빨간 위치에 옵니다. 즉 7칸이 간 거야. 여기서부터 스타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칸 온 거야. 자, 이번엔 n이 1이면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또 7칸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뒤로 한 칸 갑니다. 얘가 이렇게 뒤로 한 칸 가는 형상을 보인다는 거야. 규칙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몇 번이 되어야 i가 되냐는 건데 i는 0 플러스 i, 즉 0,2를 의미합니다. y좌표가 허수부, x좌표가 실수부. 즉 여기가 언제 오냐는 거야. 그럼 보세요.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2n이 1이었을 때고 얘가 2n이 2였을 때 3, 4, 5, 6.
저기에 오려면 2n이 6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n이라는 친구가 3이 되면 여기에 한번 온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2n이 7, 8, 9, 10, 11, 12, 13, 14. 14, i니까. 음. 그러면 2n이 14, 즉, 이게 8번 도니까 8번 더 증가를 해야 여기 오겠지. 근데 그럼 n은 몇이 되는 거야? 7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4씩 커지는 거죠. 그래서 4k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고 있던 n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25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어달래요. 근데 x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고 m제곱이 무엇이냐고 그랬습니다. 일단 보니까 복잡하긴 한데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서 범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x 마이너스 a 제곱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a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의 제곱과 빼기 3인데 a가 2보다 크니까 a 제곱은 4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큰 수입니다. 그러면은 범위는 결정됐네요. 어떻게?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다음. 얘는 마이너스 a고 얘가 9란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요? 음수죠. 그러니까 9가 크다는 게 결정이 됐어. 크다니까 크크 작작이죠.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을 해보자. 첫 번째, 이런 범위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빼기 3이고요. 이게 a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야. 그죠? 얘는 9고. 근데 지금 a가 2보다 크다고 그랬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a의 제곱은 4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4라는 게 있고요. 9라는 게 어딘가에 있겠지. 그죠? 다음 a 마이너스 a는 빼기 4보다 작아. 여기 어딘가에 빼기 4가 있고 그럼 빼기 a는 정해진 거야. 여기에 빼기 a가 있구나. 에잉? 빼기 2인데 미안. 왜 여기가 빼기 4니? 여기를 봐야지. 미안합니다. 빼기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빼기 2가 있는데 빼기 2가 있는데 마이너스 a는 얘보다는 얘보다는 작은 이쪽 어딘가에 a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가.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펼쳐지고요. a제곱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응. 여기가 이제 9가 어딘진 모르겠어. a제곱은 정해졌고요. 9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공통 범위가 됩니다.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가 빼기 2인데 빼기 2와 빼기 3 사이에는 정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정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정수 x가 없다. 즉 근은 있어도 되는데 정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이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빼기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더 넘어가서 이렇게 돼도 공통 범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빼기 2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호 바뀌어서 결국은 a가 2보다 크구나. 그냥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쪽에선. 그럼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지금 이 녹색 x가 9보다 크다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9가 여기 있다면 문제가 되나요? 공통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요거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 녹색 9라는 위치가 변경이 된다. 즉 a 제곱이 점점점 이 9 쪽으로 다가와서 a는 정해진 게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겹쳐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이 부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겹쳐질 겁니다. 이렇게 겹쳐질 건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현재 이게 a 제곱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0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 구간이 지금 겹치는데 그 안에 10이라고 하는 정수가 존재해버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이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그냥 여기가 10이다. 즉 a제곱과 10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공통범위란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여기가 빵꾸 뽕이잖아. 그러니까 a제곱이 10하고 같지만 공통 범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공통 범위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것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a 제곱이라는 친구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크면 안 돼.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얘가 뭐 이쪽 9보다 작아도 되고 8보다 작아도 되고 상관이 없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플러스 루트 10까지 범위가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2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크다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공통 부분은 다시 그냥 뭐가 된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최대값 M이었으니까 M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라지 M 값은 루트 10이고요. 그러면 M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3차당식 px와 1차당식 qx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수들은 잘 기억하셔야죠. 중요한 단서고. 자, pq의 곱이 요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저기를 표현을 해보면 px 곱하기 qx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3차고 얘가 1차잖아. 그럼 얘는 4차죠. 근데 현재 3차죠. 그럼 여기에 몇 차가 더 붙어야 돼? 1차에 몫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보면 여기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된다 이랬어.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친구를 통해서 px가 누구고 왜냐면 지금 얘가 곱해 있단 말이야.
어떤 두 식의 곱이라고. 근데 여기도 지금 곱하기로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게 P이면 AX 플러스 B가 Q고, 왜냐면 Q는 1차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Q면 요 녀석이 요 AX 플러스 B랑 곱해진 3차가 PX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합시다. 첫 번째, QX가 X-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요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다가 PX를 뺄 건데, PX가 요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AX 플러스 B. 얘를 뺐더니 QX X-1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차가 돼야 하니까 여기 X 세제곱이 소거돼야죠. 여기는 A가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A라는 값은 1이구나. 즉,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수항을 한번 봅시다. 여기 상수항이 1이죠. 근데 얘가 지금 13이라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죠. 마이너스 3B가 있죠. 그러면 B라는 친구는 4가 돼야 돼. 그죠? 이게 같아야 하니까. 상수항끼리 같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B가 4가 돼야 되고, B가 4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얘가 X 플러스 4, 뭐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정말 얘가 전개했을 때 같은지 확인을 해봅시다. 요 부분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4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1차항, 빼기 12 플러스 3 마이너스 9x 그다음에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 소거가 되죠. 3차는. 자, 2차 항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빼기 그냥 마이너스 x 제곱으로 가고요. 얘가 플러스 9x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랑 마이너스 9x가 돼. 그러니까 1차 항에서 틀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2x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qx라는 친구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px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ax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정리를 해보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x니까 빼기 4x의 제곱 1차항 보면 3x 3x 6x네요. 상수항은 빼기 3입니다. 자, 그럼 뺐으니까 사라지고 빼기 빼긴 더하기가 되면서 마이너스 아니구야. 그냥 4x 제곱이 되죠. 자, 1차항 빼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16x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3에서 플러스 16이 되네요. 그럼 이 친구가 2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x 플러스 b는 누구였다? 2x 빼기 4다. 원래는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도 돼요. 근데 F0, 즉 상수항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었던 거야. 이게 지금 QX입니다. 이게 QX야. 근데 Q0는 0 넣은 빼기 4, 얘는 4, 얘는 안 됐다는 거지. 제곱 풀어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PX는 누구다? 요게 Q니까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을 곱한 녀석이 PX고요.
QX는 앞에서 구한 2X 빼기 4가 QX입니다. 그럼 마무리 지어보면 P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3 2 집어넣으면 곱하기 1이고요. 8 집어넣으면 16 빼기 4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1이고요. 얘가 12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13이 되겠네요. 정답은 13이 됩니다. 2차 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이 부등호 표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런 의미죠. 자, 그 얘기는 fx가 어떻게 생겼냐? x가 0일 때, x가 0일 때가 뭐다? 최소다. 그러니까 그림이 뭔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요게 fx. 그 다음에 gx는 최대니까 거꾸로 뭔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돼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형태가. 자,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x가 0일 때, 즉 꼭지점의 좌표의 차이가 4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차이가 4다. f0는 정수. 그러면 g0도 정수겠죠. 근데 g0가 크대. 그러면 이 그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g0가 음수고 f0가 양수니까. 그죠? 그 얘기는 이 빨간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고 파란 그래프는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라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fx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gx가 아니다. 요게 gx고요. 요게 gx. 왜냐면 g가 위로 블록이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음, 여기에서 요 차이를 우리가 4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이 값을 그냥 2라고 하고요. 이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4가 차이 난다. 이 정도 생각하십시다. 자, 그러면 정수니까 숫자가 적시하시면 원래는 이제 문자로 써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갈까 봐서 자, 여기는 그러면 k 플러스 4라고 하고 여기 그냥 뭐 k라고 하시던지요. 그죠? 그럼 이게 4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y축이 대칭축이기 때문에 좌우는 대칭 상태야.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 조금 기울어졌지만 요 점과 요 점의 y좌표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죠? 조금 잘 그려야 되는데 다시 그릴게. 요 y좌표가 동일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해 봅시다. 이게 뭐라 그랬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얘가 지금 이 두 개의 함수인 거예요. 하나는 y는 fx 플러스 p, 하나는 y는 k. 얘도 마찬가지. 하나는 y는 gxk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얘는 y는 k. 그러니까 얘네들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교점이 실근의 개수니까. 자, 그럼 일단 얘는 fx에다가 플러스 p를 했기 때문에 이 파란 그래프가 위로 다시 정정. f는 빨간 그래프야. 빨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그리고 얘는 거꾸로 파란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야. 얘는 내려가고 있고요. 얘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왜? 여기 플러스 P 마이너스 P니까. 그리고 이 K는 어디에 X축에 평행한 어떤 선 하나가 이렇게 고정인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4 차이 나는 상태, 즉 P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그래프는 P가 0일 때입니다. 이 그래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문자가 되면 헷갈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0, 뭐 이게 4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정수가 4개가 있는 거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4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만약에 이게 4라면 1, 2, 3, 3개가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4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K가 0이면 K가 0이면 여기 K를 똑같이 썼네. 헷갈리겠다. 요 지점을 A라고 하고요. 여기를 A 플러스 4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K가 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Y가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로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이거를 0이라고 하고요. 이걸 그냥 4라고 일단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자, K가 만약에 0이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맞죠? Y가 0이니까 여기도 Y가 0이 되니까 그럼 파란 녀석은 실근이 2개고 빨간 녀석은 1개야.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야 된댔는데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K가 0이 예,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같게 돼야 돼. 자, 그러면 K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K가 1이야. 자, K가 1이면 이렇게 되죠. 그럼 빨간 것도 2개, 파란 것도 2개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K가 1일 때 가능해. 자, K가 2면 그때도 2개 가능해. K가 3이면 2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정수 K의 개수가 1개가 돼야 되는데 P가 0이면 정수 K 값이 3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네, 이해되시죠? K가 1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일단 P가 1이라고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1이라면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0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칸 올라갔어. 그럼 몇이 된다? 1이 된다. 자, 그리고 얘는 한 칸 내려왔어. 그럼 몇이 된다? 3이 된다. 자, 요 상태가 되는 거야. P가 1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K를 또 그려볼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1이야. 그럼 1일 때는 K가 만약에 1이면 얘는 1개, 2개가 되죠? 안 되는 거야. 자, K가 1이니까 K가 2면 어떻게 되죠? K가 2면. 얘 2개, 얘 2개 되죠? K가 3이면 1개, 2개가 되니까 안 되죠? K가 3이면 1개, 2개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개네. P가 1일 때는 K가 1개구나. P가 1일 때 K가 1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P가 2일 때 보자. 자, 그럼 P가 2라는 것은 얘는 2칸 올라가고 2칸 내려온 거잖아. 원래는 4였어. 얘를 우리가 4라고 보자고 그랬죠? 문자는 헷갈리니까. 그러면 4였는데 얘가 2칸 내려왔으니 얘는 2가 될 거고요. 그죠? 얘는 원래 0이었는데 2칸 올라가니까 얘가 2구나. 그죠? P가 2면 어, P가 2면 공교롭게도 2칸 올라오고 2칸 내려가서 일치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얘로 해서 설명이 안 되고요. 하나 그려야 돼요. 음.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빨간색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파란색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만난 겁니다. 2에서. 그래서 Y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위치, 이 위치가 지금 0,2인 지점이란 얘기야. P가 2일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K라는 아이가 만약에 1이면 얘는 2개, 얘는 빵개죠. 그러니까 서로 같지가 않아요. 실근의 개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빨간 것도 한 개, 파란 것도 한 개. 얘 하나 존재하네요. K가 몇이면? K가 2일 때야, 이게. 이게 K가 2일 때. 자, 그럼 K가 3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럼 파란 건 빵 개, 빨간 건 2개.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 K, 이게 한 개가 존재하는구나. 아, 그래서 P가 2일 때, P가 2일 때 K 값이 한 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일 때를 해보자. 이번엔 P가 3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영사였어. 처음에 영사. 왜냐면 4 차이 난다고 그랬었으니까. 그럼 파란 거는 3칸 내려오고, 그러니까 1로 가 있을 겁니다. 1로. 얘는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3칸 올라가서 3에 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상황을 그래프로 다시 그려봐야 돼. 아, 얘는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빨간 녀석이 0이었는데, 이 정정. 빨간 녀석이 0이었는데, 얘는 3칸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3. 그 다음에 파란 녀석은 3칸 내려가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요 지점이 지금 몇이라고요? 꼭지점이 3칸 올라갔으니까 3이고요. 쟤는 3칸 내려갔으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사이에 2라는 정수가 있죠. 자, 봅시다. K가 1이면 얘는 한 개, 얘는 빵 개. 다르죠. K가 2면 얘도 빵 개, 얘도 빵 개. 같네요. K가 3이면 얘 한 개, 얘 빵 개. 안 맞죠? K가 4면 얘 2개, 한 개. 안 맞습니다. 빵 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개가 존재하네요. 따라서 P가 3일 때 K도 한 개가 존재하더라. 자, 하나 더 가자. 자, P가 4라면 어떻게 될까요? P가 4면 P라는 친구가 4가 됐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4칸 내려가서 0으로 가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응,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4칸 올라가니까 4가 됩니다. 얘는 4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서로 같은 녀석이, 개수가 같은 녀석이 몇 개 발생하느냐. 자, 봅시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K값이 3개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 K값이 하나였으면 좋겠다고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 안 돼, 요 녀석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값이 1, 2, 3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 P를 물어봤죠? 최소값. P의 최소값. P의 최소값은 결국 그럼 뭐예요? 1이란 얘기죠? 왜냐면 1, 2, 3이니까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대값 M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m 플러스 10m이니까 10 곱하기 3에서 정답은 3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